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중종실록 제29호 어쩌다 왕이 남자 조광조의 운명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중종이 갑작스럽게 이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조광조 이파를 싹 다 옥에 가두게 되죠.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신하들도 좀 약간 긴가민가 했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조광조가 오간에 있을 때 그래도 좀 비교적 프리하게 있었는데 술도 마실 수 있었고 중종한테 또 상소문도 또 하나 올리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제 프리한 상태이긴 했었지만 아무튼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뒤바뀐 것에 대해서 조광조는 대단히 크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광조가 옥 안에서 거의 뭐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라고 하고 만취 상태에서 다음날 이제 치조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 그때 당시 조광조가 받았던 충격이 정말 엄청났다고 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때 당시 국문을 담당했던 추국 담당관이 병조판서 이장곤이었습니다. 이장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연산 때 본래 유배를 처해 있었다가 막판에 이제 유배지를 탈출을 하게 되죠. 근데 원체 이제 이장곤이 문무를 겸비를 했고 인망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혹시 그 이장곤이 세력을 모아서 정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신망이 이장곤한테 쏠리게 될 텐데,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연삼 곁에 붙어가지고 이제 떡국을 받아먹으면서 딸랑이지 했던 사람들, 목숨 부지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외로 이제 이 사건이 중종 반정이 일어나게 되는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그 이장곤이 중종 때 와서 이제 출세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이장곤은 원래는 이제 친조광조 일파로 좀 이제 분류가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곤의 주도하에 중종의 명을 받은 남곤이 결국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모든 걸 다 갈아엎어버리니까 바로 이장곤은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남곤에게 붙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광조 입장에서는 대단히 서운했던 것 같아요. 기묘 살인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이장곤이 그래도 이제 자기하고 꽤 친분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장곤이 결국에는 남곤 쪽에 붙어버리자 이장곤이 남곤한테 붙을 정도면은 이거 정말로 끝난 거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면서 결국 조광조는 여기서 완전히 허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조광조는 이날 이제 추국을 받는 가운데서도 만취 상태로 이제 이걸 받다 보니까 여기서도 계속 이제 이장곤에게 원망하는 말을 하면서 대단히 좀 이제 흐트러진 모습을 많이 보였다라고 해요. 사실 조광조가 이렇게까지 흐트러졌던 것은 대단히 또 의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천하의 조광조가 이렇게까지 흐트러지냐라고 하면은 조광조가 받았던 충격이 그만큼 컸던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광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그렇게 총애했던 임금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남곤이 주도를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남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엎어버릴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왕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중종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 말고는 설명될 수 있는 게 없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종이 왜 자기를 버렸는지에 대해서 조광조의 머리에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사실 조광조뿐만 아니라 이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대에도 좀 많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진짜 속마음은 사실 중종 본인밖에 모르는 부분이긴 하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그냥 추측만 해볼 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조광조가 옥중에서 상소를 하나 올리게 되는데 뭐라고 이제 올리냐면은 제가 정말 잘못한 게 맞다면은 저는 죽어 마땅하다고 치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인들이 일망타진을 당하게 되면은 훗날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얘기도 해요. 죽을 땐 죽더라도 전학해서 한 번만 좀 이제 친국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조광조가 이때까지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왕과 자기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오해를 풀기만 한다면은, 그것만 풀기만 한다면은, 다시 또 어떻게 이제 기사회생의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광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정에 기대서 중종에게 한 번만 좀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지만 와 중종이 진짜 참 이럴 때 보면 살벌한데 그 이복형이었던 연산의 DNA를 공유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면은 하여튼 형제는 형제인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조광조를 끝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광조는 결국 유배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나마도 조광조의 유배 생활은 그렇게 길지도 않았다는 거죠. 자, 일단 중종은 조광조를 유배에 처한 다음에 대간들을 싹 다 갈아엎습니다. 기존에 이제 조광조 편을 들었던 기묘 살인들, 그쪽 라인들을 싹 다 잘라내고 새로 이제 교체를 시키는데요. 교체된 대간들, 당연히 이제 중종의 입맛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언론을 장악을 하고 난 다음에 중종은 조광조에 대한 이제 사후 처리 문제를 논의를 하게 되는데, 먼저 여기서 나왔던 얘기는 위훈삭제권 이야기가 나오긴 해요. 중종이 조광조를 결정적으로 이제 저버렸던 사건이 바로 이제 위훈삭제건인데, 그래서 이 위훈삭제부터 원상복구 시켜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국공신 개정을 취소를 해가지고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어떻겠냐라고 중종이 운을 띄우는데, 여기서 마지막까지 이제 중종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광필입니다. 그래서 정광필이 이거 아니되옵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조광조가 주도를 했건 어쨌건 간에 이 일 자체는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 일인데 이걸 갖다 다시 또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라면서 정광필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남권이 치고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이거는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다시 원래대로 돌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당하십니다라고 남권이 지원 사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결국 중종은 남권의 말을 이제 승인하는 쪽으로 형식을 빌려가지고, 그래, 정국공신은 원래대로 돌리는 게 맞다. 이거 괜히 잘못 건드려가지고 벌실 수 있는 효과가 생기지 않았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공신특권 문제, 위헌삭제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대간들이 이제 나서게 되면서 조광조의 정책들을 계속 비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현령가를 폐지시켜야 된다. 다시 과거제도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어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조광조가 이렇게 잘못된 정책들을 강제로 밀어붙이는 그런 무리한 행동들을 했고, 이러한 것들은 대단히 또 좋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결국 조광조는 나라를 망치고 임금을 능멸하고 사적으로 분당을 만든 천하의 악질 중에 상악질 XX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된다. 법대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분당을 사적으로 결성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중지였어요. 그러니까 극형에 달할 수도 있는 중지였다는 거죠. 근데 조광조 일파, 즉 김여사림에게 그런 혐의가 현재 씌워져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대관들이 법대로 처리를 하라는 것은 결국 극형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종, 드디어 이제 원하는 말이 나온 거죠. 진작에 제거를 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이제 사형을 때리려다가 이게 생각처럼 안 돼가지고 일단 유배로 타협을 했던 건데, 사실 중종은 끝내 조광조를 목숨을 갖다 이제 거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이제 이거를 시행을 하다 보면은 방해꾼이 나올 수 있죠.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해꾼은 정광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종이 대단히 꼼꼼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방해자들을 제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인심이 요동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정승들이 똑바로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정승부터 다 교체를 하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분위기를 쇄신한다 라는 목적으로 정광필을 자릅니다. 정광필을 자르고 반대로 이제 남건처럼 자기 말을 들을 것 같은 사람들 갖다 정승으로 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먼저 판을 다 짜놓고 난 다음에 대간들의 형식을 빌린다라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조광조를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종이 생각 못했던 방해꾼이 한 명 더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의외로 남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권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광조가 지나치게 타인을 배척하고 고집을 부리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는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다만 조광조 일파가 그래도 성심을 다해서 국정을 돌보려고 했던 그 자세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쁜건이 옹호하는 말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중종이 뭐라고 얘기하냐? 무슨 소리?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 자, 남건 계속 이제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만류를 했지만 결국
남권의 거듭된 만류로 인해서 중종이 여기서 약간 더 타협을 하게 되는데, 그 약간 더 타협을 한 게 뭐냐면은, 원래는 조광조를 비롯해가지고 한 4명 정도 포함을 해서, 김정, 김식 등 4명 정도를 더 포함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다 사약 드링킹을 시키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조광조는 사살을 하되,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유배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파직을 하거나,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의 타협책을 중종이 이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끝내 조광조의 목숨을 거두겠다라는 본래의 그 목적은 완벽하게 달성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광조를 사살하는 명이 떨어지게 되자 처음부터 시종일관 반대를 했던 정광필이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슬퍼했다라고 하고, 심지어 남권도 이때 이 상황을 두고서 굉장히 슬퍼했다라고 해요. 물론 이게 참 이제 괴이적기는 해요. 따지고 보면 이제 남권이 중종의 칼날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긴말이 돼서 조광조를 몰락시키는데 대단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제 남권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황을 놓고 봤을 때 남권이 생각한 건 한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조광조가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조광조 일파를 파직시키고 먼 귀양 정도로 보내고 자기가 권력을 잡아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겠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설마 저렇게 사약까지 먹일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남권이. 그러니까 이거는 중종의 개인적인 앙금이 좀 이제 작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결국 이제 중종이 끝내 조광조를 사약을 먹이겠다라고 이렇게 밀어붙이게 되면서 조광조는 사사가 결정이 나게 되는데요. 조광조 사약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되자 조광조는 사약을 갖고 왔던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제 금부도사죠, 그죠? 금부도사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사사라는 명만 있고 혹시 관련해가지고 글은 없는 거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금부도사가 쪽지를 하나 이제 내밀어요. 여기에 글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쪽지를 하나 내미는데, 조광조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그래도 내가 대서원까지 올라가서 대부의 반위를 올랐는데 사약을 내리는데 정식 공문서도 아니고 이렇게 쪽지 한 장만 주시는 법이 어딨냐. 그거 좀 너무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조광조가 한탄을 이제 했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마지막에 조광조가 대단히 허탈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조광조가 중종이 자신에게 죽음을 내리는 그 과정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또 이제 본인은 서운한 감정을 많이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시대의 거목이었던 조광조는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살인들이 화를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두고서 우리는 세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묘사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묘사화에 대한 마무리, 그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